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학동 재개발구역 붕괴 참사 관련 수사가 시행사인 현대산업개발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철거 과정에서 불법 재하 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사실을 시행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알고 있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서울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철거 건물 붕괴 참사가 일어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지역, 재개발조합과 계약을 맺은 시행사는 현대산업개발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한솔기업에 51억가량을 주고 철거 공사를 맡겼는데 한솔은 이 돈을 쪼개 다른 업체들에게 다시 공사를 맡겼습니다. 백솔건설에게 12억을 주고 일반 건물 철거를 맡기고 기계공사와 내부 철거, 측량 등으로 공사를 쪼개 각각 다른 업체들과 계약했습니다. 경찰은 이 중 한솔과 백솔이 맺은 재하도급 계약이 불법이라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또 소규모 업체들에게 공사를 쪼개주는 과정에서 안전관리와 감독 책임이 실종된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이 이 같은 재하도급 구조를 인지하고 있었거나 개입하지 않았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 본사를 압수수색해 전산실과 공사 관련 부서, 안전관리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 경찰은 재개발조합이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해 핵심 인물들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특히 재개발조합장과 조합 고문으로 활동한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 회장이 결탁해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문 씨는 경찰의 수사를 피해 지난 13일 미국으로 도피했는데 현재는 수사팀과 연락이 닿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5.18 구속부상자회 문흥식 전 회장이 광주 학동 붕괴 사고에 연루된 뒤 해외로 도피한 것과 관련해 5.18 단체가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5.18 세 단체와 5.18 기념재단은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시민들에게 사죄한 뒤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이가 단체 임원에 선임되지 못하도록 임원 자격을 강화하는 등 자정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들의 비판을 자양분으로 삼아 5.18 유공자의 품격에 걸맞는 도덕성과 사회성을 갖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역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계 사모펀드인 한국 맥쿼리가 결국 해양에너지를 인수했습니다. 맥쿼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워낙 강한 탓에 걱정하는 목소리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 해양에너지는 매년 200억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내는 알짜 회사입니다. 광주 전역과 나주, 화순 등 전남 8개 시군에 독점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덕분입니다. 그 해양에너지의 새 주인이 된 한국 맥쿼리는 매년 광주시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아 챙깁니다. 광주 제2순환도로를 밑빠진 도구로 만든 원흉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첨단 경영기법이라는 이름의 온갖 편법을 동원해 시민 혈세를 털어왔다는 게 지역민들의 대체적인 정서입니다. 당장 해양에너지 직원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실제 한국 맥쿼리는 10년 전 서울 강남 도시가스를 인수한 뒤 직원 25%를 구조조정한 전력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지난 3년 동안 회사 경영을 책임졌던 국내 사모펀드는 오히려 고용을 늘렸다며 맥쿼리의 인수를 기대 반 우려 반의 심경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맥쿼리 측에서는 절대 이례적인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은 없을 거라고 약속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지켜봐야 알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가장 좀 걱정이 되고요. 그동안 맥쿼리의 인수를 결사저지하겠다며 대책위원회까지 결성했던 시민사회단체는 향후 지속적인 감시를 벼르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 도시가스 요금 체계를 광주시가 전면적으로 손봐야 하고 특히 자본구조 변경을 빌미로 회사 이익을 맥쿼리가 과다하게 챙겨가게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맥쿼리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쭉 지켜봐왔잖아요. 네. 그렇게 200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당했으면서 또 맥쿼리를 믿어요? 광주시 의회도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가 공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만큼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 광산구청 전현직 간부 공무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금융경제범죄 전담부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직 광산구청 국장 A씨를 구속 기소하고 현직 과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업무 담당자만 알 수 있는 소촌산단 외곽도로 개설 정보를 이용해 주변 토지를 5억 8천만 원에 사들인 뒤 거액의 보상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직 과장인 B씨는 소촌산단 외곽도로 확장 공사와 관련된 예산과 설계에 대한 공무상 비밀을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누설한 혐의입니다. 진보연대와 참여자치 20일, 공무원 노조 등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광주시 의원의 불법 수의 계약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임미란 의원 소유의 디자인 업체가 광주시 산하기관과 불법 수의 계약을 맺었다가 국민권익위에 적발됐는데도 시의회 윤리특위는 가장 약한 징계인 공개 경고를 결정했다며 이는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 같은 잘못이 재발하지 않도록 윤리강령에 강력한 징계 양정을 제정하라고 광주시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미래 이의리 선수가 올림픽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도쿄올림픽 야구대표팀의 24명 가운데 신인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의리의 올 시즌 꿈은 올림픽 금메달과 신인상 2개로 늘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오늘이 생일이라고 합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시즌 데뷔 초부터 묵직한 구위와 신인답지 않은 배짱으로 주목을 받았던 이의리.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투투 낮게 스트라이크 아웃. 오늘 발표된 도쿄올림픽 야구 대표팀 명단에 이의리 선수가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렵더라. 올 시즌 신인 가운데 유일하고 기아 선수로서도 혼자 뽑힌 겁니다. 시즌 성적 2승 2패, 4.50의 방어율로 시즌 초 기대에 비해 성적은 조금 못 미치지만 완급 조절 등 위기관리 능력만 보완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차세대 우리 대한민국의 장한 에이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올림픽에서도 조카로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뽑았습니다. 자신의 생일날 뜻깊은 생일 선물을 받은 이의리 선수는 올 시즌 올림픽 금메달과 함께 35년 동안 해묵은 기아의 숙제인 신인상이란 2개의 목표를 향해 담금질을 하게 됐습니다. 대표팀 승선이 기대됐던 기아의 외야수 최원준과 마무리 정혜영은 아쉽게도 선발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윤성민과 이용규, 한기주, 그리고 2019년 프리미어 12 때 양현종과 문경찬을 대표팀에 보냈던 기아는 올해는 이의리 한 명만 승선해서 하위권으로 처진 초라한 현재 팀의 위상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상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추가 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서부 농산물 도매시장 상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가족과 지인 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광주시는 다른 상인이나 이용객들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접촉자들을 분류해 진단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용자들에게도 자진 검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에서는 도매시장 관련 2명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일가족 3명 등 확진자 5명이 추가됐습니다. 광주 시민 4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았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의 백신 1차 접종자는 전체 시민의 25.8%인 37만 5천여 명으로 상반기 접종 목표인 33만 7천 명을 이미 훌쩍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최근 고령층의 감염률은 낮아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감염률은 높아지고 있다며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수십 톤의 화물을 싣고 질주하는 대형 화물차를 보며 아찔할 때 있으실 텐데요. 도심의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조정했지만 대형 화물차들의 과속 운행으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수 기자입니다. 화물차에서 쏟아진 냉동 수산물이 3차선 도로를 온통 뒤덮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25톤 화물차의 짐칸이
갑자기 터지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노후화된 화물차가 10톤 넘게 실린 수화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발생했습니다. 수화물도 저거 해봐요. 20톤도 안 되니까 한 17톤? 저렇게 윙이 터질 수 있을 정도가 노후가 돼서 그런 거죠. 최근 도심에서 대형 화물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15톤 트럭이 인도로 돌진해 도로 표지판을 들이받았고 승용차와 충돌한 화물차에 실려있던 광철관이 도로로 쏟아져 퇴근 시간 도로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도심에서 대형 화물차 사고가 나는 겁니다. 화물 무게만 수십 톤에 달하다 보니 화물차가 멈췄다 섰다만 반복해도 일반 차량보다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5030 정책이 시행된 뒤에도 도심 속 화물차 교통사고 위험은 여전합니다. 북한 쪽에 화물차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녀요. 근데 50km는 아니고 더 그 이상으로 신호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좀 쌩쌩 달리는 것 같아요. 밤낮 가리지 않고 대형 화물차들이 오가는 도심.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고 위험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광주 학동 붕괴 건물에 대한 철거 허가 심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학동 4구역 재개발 조합이 해체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구조안전계획 안전점검표를 누락했는데도 광주 동구청이 철거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일선 자치단체의 철거 허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건물 철거 등 위험 수준이 높은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의 난이도와 인접 부지의 위험성이 높은 공사의 경우 상주 감리를 배치하도록 했고 해체 허가를 받았더라도 공사를 시작할 때는 자치단체에 착공 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세 자녀가 있는 전남 지역 가정의 고등학생에게 학습자료 구입비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올해부터 세 자녀를 둔 가정의 고등학교 학생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